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화장품을 연구하고 집에서는 주류 관련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즈리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위스키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스키 자가양조에 있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크게 3개가 있는데 각각 오크통 숙성, 스피릿 증류, 몰트의 당화 및 발효입니다. 작업 난이도가 가장 크고 시간 소모가 제일 많이 드는 건 몰트의 당화와 발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피릿 증류이고 제일 쉬운 작업이 오크통 숙성입니다. 하지만 최종 위스키 맛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건 오히려 오크통 숙성이고 그 다음으로 스피릿 증류이고 그 다음으로 몰트 당화 및 발효인 것 같습니다.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수치로 표현해야 직관적이므로 수치로 함 정리해보자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 경험상 대략 작업 난이도 및 시간 소모는 오크통 숙성이 20점, 스피릿 증류가 20점, 몰트 당화 및 발효가 50점이고 최종 위스키 맛과 향에 주는 영향은 오크통 숙성이 40점, 스피릿 증류가 30점, 몰트 당화 및 발효가 30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 난이도와 위스키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을 다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숙성만 하시고 증류 및 숙성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 당화 발효부터 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 채널은 위스키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채널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오크통, 주정 강화 와인, 포도수 스피릿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크통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지만 10만원 미만이 저렴한 걸 사면 안쪽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장식용 오크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내면을 볼 수 있게 만든 투명 오크통도 팔고 있으니 차라리 안전하게 이런 투명 오크통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크통을 사서 받으면 우선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채워서 오크통을 불려야 합니다. 새 오크통은 이렇게 불려야 이음새 부분이 꽉 막혀 새지 않습니다.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 새 물을 갈아주면서 반복하면 되지만 너무 오래 물을 넣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오크통도 나무인지라 곰팡이가 생겨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새 물을 갈아주셔야 합니다. 오크통 불리기가 끝나면 오크통 힘 빼기 또는 시즈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주정 강화 와인을 넣어 1에서 3개월간 시즈닝을 합니다. 또 오래 해도 되지만 보통 스피릿을 빨리 넣고 싶어서 금방 빼게 됩니다.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쉐리 와인, 포트 와인, 마데이라 와인이 있는데 우선 맛으로만 보면 쉐리 와인은 와인 발효가 끝난 다음 주정 강화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달지 않고 포트 와인과 마데이라는 발효 중간에 주정 강화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단맛이 있는 와인들입니다. 하지만 제일 강한 단맛을 내는 주정 강화 와인은 쉐리 와인에 속하는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와인이라 주정 강화 와인들도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지만 주정 강화 시기와 숙성 방식이 차이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다른 제품들이라 저도 자주 헷갈리는데 오늘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쉐리 와인은 쉐리 와인이라고도 하는데 스페인 남부의 헤레스 지역에서 자란 화이트 품종으로 만든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쉐리 와인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플로르라는 굉장히 특별한 향과 맛을 부여하는 효모들이 만들어낸 효모막입니다. 이 효모막의 유무가 또 숙성 과정에서 산화가 되고 안되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플로르의 형성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하나는 알코올 도수를 15도 이하로 주정 강화를 하여 플로르가 와인 위에 형성되게 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 산화를 방지하는 피노 계열과 주정 강화를 할 때 알코올 함량을 17에서 18도 정도로 높여서 효모가 다 사멸하여 플로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오크통 숙성 내내 와인에서 산화가 일어나게 하는 올로로서 계열입니다. 먼저 플로르를 형성 안 시키는 올로로서 계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제품으로는 올로로서 쉐리 와인이 있고 산화 숙성을 통해 묵직한 견과류나 무화과의 느낌의 풍미, 나무의 맛, 가죽이 맛이 있고 농도가 짙어서 호박색에 가까운 빛을 냅니다. 대부분의 쉐리 위스키는 이 올로로서 쉐리 와인통에서 숙성한 위스키입니다. 물론 진짜 올로로서 쉐리 와인통이 아닌 시즈닝된 올로로서 쉐리 와인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쉐리 와인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개념인 솔레라도 바로 이 올로로서 쉐리 와인에 적용되는 숙성 시스템입니다. 솔레라는 600리터 오크통을 사다리로 쌓아 올려 가장 위쪽 오크통에 매는 새로운 쉐리를 채우며
바로 아래 통으로 쉐리를 내려보내고 또 내려보내서 맨 아래 통에서 매년 20-30% 정도 빼내는 숙성 방식입니다. 올로로소는 단맛이 거의 없는 쉐리 와인이고 그 상위 라인으로 아주 단맛이 강한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라고 간단히 PX 쉐리라고 부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90% 이상의 쉐리 와인은 팔로미노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단맛이 없는 쉐리 와인이지만 페드로 히메네즈는 같은 이름의 포도 품종을 햇볕에 건조 농축하여 양조한 아주 강한 단맛을 내는 쉐리입니다. 달달한 주정 강화 와인이 대명사처럼 여기는 포트 와인이 당분 함량이 7에서 10%이고 아무리 달아도 12%를 넘지 않는 데 비해 PX 쉐리는 당분 함량이 20%는 거뜬히 넘고 심지어 40%까지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PX 쉐리는 건포도와 카라멜이 단맛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PX 쉐리만큼 달지 않아서 그대로 마시기에 부담이 적으나 그래도 상당히 단 모스카텔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진 모스카텔 쉐리도 있습니다. 모스카텔이 우리말로 하면 머스켓입니다. 그리고 올로로소 쉐리에 PX 쉐리를 15에서 25% 정도 블렌딩하여 스위트한 와인으로 분류되는 크림 쉐리라는 제품군도 있습니다. 크림 쉐리는 뒤에서 설명하게 될 포트 와인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효모막이 생기는 피노 계열이 있는데 이 플로르라는 효모막이 톡 쏘고 탱이하고 짭조름한 맛을 부여합니다. 이 계열에는 기본 제품인 피노 쉐리가 있고 그 상위 라인으로는 만자니아 쉐리라고 산루카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일반 피노보다 플로르성이 더 두껍게 형성하여 더 톡 쏘고 더 탱이하고 더 짭조름하고 향에서는 약간 캐모마일 향이랑 비슷한 향이 나는 제품이 있습니다. 만자니아 쉐리는 스페인어로 캐모마일을 만자니아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노 쉐리를 계속 숙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플로르가 섭취할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알코올 함량도 17% 언저리로 높아지면서 결국 플로르가 사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르층이 없어지면 공기와의 접촉이 시작되어 산화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플로르가 없어진 후 추가로 더 숙성하여 만들어진 쉐리를 아몬띠아도 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노 쉐리를 만드는 과정에 의도치 않게 플로르가 갑자기 사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부패의 위험이 있어 숙성 도중에 추가로 주정 강화를 하여 17에서 18도까지 도수를 높여 숙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쉐리를 팔로 코르타도라고 합니다. 아몬띠아도와 팔로 코르타도는 제품 특성상 피노의 특징과 올로로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정 강화 와인 중에 쉐리 와인 다음으로 유명한 포트 와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 와인은 크게 3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각 토니 포트, 루비 포트, 화이트 포트가 있습니다. 셋 다 달달한 와인이고 차이는 화이트 포트는 쉐리 와인처럼 화이트 품종으로 만들어지지만 토니 포트와 루비 포트는 레드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포트 와인도 제품군별로 구분하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스테인리스 스틸통이나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오크통에서 숙성하여 산화를 최대한 적게 하는 루비 포트 계열과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하여 산화를 유도하는 토니 포트 계열이 있습니다. 우선 산화를 안 하는 루비 포트 계열에는 기본 제품인 루비 포트가 있고 좀 더 고급 라인인 레이트 바틀 빈티지 포트가 있고 그 위에 더 고급 라인으로 빈티지 포트가 있습니다. 빈티지 포트는 작황이 좋은 특정 연도의 포도만을 사용하여 양조하는 모든 포트 와인 중에서 최고급 포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산화를 하는 토니 포트 계열에는 기본 제품으로 토니 포트가 있고 좀 더 고급 라인인 콜레이타 포트가 있고 그 위로 더 고급 버전인 에이지 토니 포트라고 해서 10년 숙성, 20년 숙성, 30년 숙성, 40년 숙성 이런 식으로 위스키처럼 숙성 연수 표기로 나오는 포트 와인입니다. 루비 포트는 산화가 덜 되어서 말 그대로 루비색 또는 버건디색을 띠며 일반적으로 마시는 레드 와인과 비슷한 과일향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시는 레드 와인보다는 훨씬 단맛을 내고 토니 포트는 상대적으로 진한 호박색 또는 마호가니 색을 띠며 체리 와인과 유사한 향에 추가로 단맛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 중에 막내격인 마데이라 와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데이라는 쉐리나 포트처럼 주정 강화와 산화에 추가로 열화까지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열화란 45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시키면서 숙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산화에 열화까지 하면 좀 더 신맛이나 오렌지 필 또는 오렌지 비터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열화는 주로 이스투 파쟁이라는 와인 가열 설비를 이용해 3에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열화하는 방식과
카테이루라는 태양에 의해 뜨거워진 다락방에서 수년간 천천히 자연열화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두 열화 방식이 차이는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또한 마데이라는 당도에 따라 드라이, 미디움 드라이, 미디움 스위트, 스위트 4종류로 나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하주라는 주정 강화 와인이 있기는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오크통 시즈닝용 주정 강화 와인을 살 거라면 저렴한 아몬띠아도 쉘이나 토니포트를 추천드리고, 이것도 비싸다 싶으면 코스트코나 대형마트에서 종이팩으로 파는 화이트 와인에 저렴한 위스키를 타서 알코올 도수를 18도까지 올려서 사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시즈닝용 주정 강화 와인을 넣어서 오크통 시즈닝이 끝나면 이젠 본격적으로 스피릿을 넣어야 합니다. 오크통 숙성에 가장 적합한 알코올 도수는 60도 정도이므로 스코틀랜드에서는 63.5도에 통입하고 미국은 보통 62.5도에 통입합니다.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60도 이상의 술이 거의 없어서 숙성용 스피릿을 구하기 꽤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전통주 증류주를 만드는 작은 업체에 따로 연락해보시면 보통은 60도 이상의 증류주를 저렴하게 별도 판매를 하므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은 못 드리고,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고수 선배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위스키 제조 및 숙성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좋은 질문은 다음번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